오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룰 내용은 목차에 따라서 첫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년 미만 근로자 등의 연차 휴가 확대 설명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법제처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1년 근무 후 퇴사자의 연차 휴가 수당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2012년과 2017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비교해 봤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그렇다면 연차 휴가란 어떤 내용이고 2017년 법 개정 이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연차 휴가를 만들게 된 이유와 연차 휴가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연차 휴가의 발생과 사용,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쓰이고 있었고 2018년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연차 휴가에 대한 2017년 개정 후 행정 해석에 대해서, 그리고 2017년 개정 전 대법원 판결은 어떤 식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2017년 개정 근로기준법 제정과 개정에 관한 공포문입니다. 매우 중요하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과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결을 해서 정부가 말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고용노동부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휴가 보장 확대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노동자가 1년간 출근 80% 이상 충족 시 계약기간 만료 시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서 판례를 근거로 하면서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대법원 판례 2005년 5월 27일에 선고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유급으로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일간의 연차 휴가에 대한 보상 청구권을 지급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 전에 15일분의 휴가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온 법 개정에 따라서 1년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에 대해서도 별도로 인정된다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별도로 인정된다라는 것은 15일 이외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해서 11개월 그리고 10하루의 미사용 수당까지 포함한 전체 26일간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차 휴가는 첫째 유급이며 둘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단 1년간 소정의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차후에 크게 법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법령 해석에 대한 사례입니다. 민원인은 1년차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2018년 5월 30일 이후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근로자가 그 1년간 1일의 유급휴가도 사용하지 않고 100% 출근한 경우 근로기간이 1년 1일이 되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유급 휴가를 줄 때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하는지 아니면 26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되는지, 이 부분은 먼저 언급한 듯이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고 별도로 1개월당 1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된다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26일의 휴가를 주는 것이 맞는지 기업은 의아해 했기 때문에 법제처에 이 내용을 질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배경은 민원인은 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2년차 1일에 최대 며칠의 휴가가 주어지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총 26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민원인은 이에 대해서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것입니다. 법제처의 회답은 이 사안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26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부분의 이유 중에 대법원 판례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2항 모두 적용된다라는 모두 적용이라는 각각 제1항과 2항은 각각 적용되는 이런 논리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정확한 논리인가라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에 대한 효력 안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있고 법제처 법령 해석과 상출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제처의 법령 해석은 단지 법제처의 해석일 뿐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법제처나 고용노동부가 행한 법령 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법제처와 고용노동부가 말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법에는 어떤 식의 내용이 나와 있고 과연 법제처와 고용노동부가 말하고 있는 법령 해석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근로기준법과 2017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살펴본다면 가장 많은 차이점은 제60조 3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바로 이 3항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존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부분은 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2항에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냐 하면 1항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이 2항이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1항에는 원칙적으로 15일의 유급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1년간 15일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를 하나도 주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려면 1년 동안에 이 80%라는 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휴가를 못 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원래 2항에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보완성 규정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1년 안에 80%라는 부분을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먼저 1개월만
개근을 한다면 하루에 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항과 2항을 종합해서 본 나머지 3항이라는 부분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3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제2항을 포함한다라는 것은 1항을 먼저 기준으로 삼고 2항을 거기에 보충적인 개념으로 사용한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 동안 정말로 80%를 달성을 하게 되면은 원래 줘야 되는 15일에서 기존에 사용한 유급휴가를 뺀 나머지를 휴가로 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4항을 살펴본다면 4항은 앞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될 유급휴가를 어떤 식으로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사한 1년차, 2년차에는 각각 15일, 15일에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결과가 되고 3년 차가 됐을 때는 거기에 1일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가되는 것도 계속 근로를 했을 경우 최장 25일 한도라는 한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설정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어떻게 바뀌느냐? 2017년에 와서는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3항을 삭제를 하면서 정부에서 어떤 논리를 펴냐하면 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육아휴가를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2항은 1항과 별도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당 1일,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별도로 줘야 된다라는 식의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단지 기존에 있던 조항 3항을 없애면서 이런 논리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또한 4항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25일이라는 한도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4항에 나와 있는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는 이 규정하고도 또 배치되는 해석입니다.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했을까요? 연차 휴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 휴가 제도를 강제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근로자에게 놀면서 돈을 받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주는 돈이 많으니까 근로자에게 무노동으로 급여를 주라는 의미도 아니겠죠. 절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는 휴식과 재충전,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지양이라는 그런 뜻도 내비치고 있고, 최근에 연차 휴가 촉진제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연차 유급휴가 수당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완적인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목적은 휴식과 재충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에게는 어떠한 이득이 있는가? 미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투자 및 혹시 발생할 수 있는 HR 손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아웃이라든지 산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휴식이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예방 차원이라고 보는 부분이 훨씬 더 맞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연차 유급 휴가는 어떻게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합리적인 휴가 일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휴가를 쓰지 못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며 연차 유급 휴가의 주 목적은 휴식과 재충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국내와 다르게 오랜 연차 유급 휴가를 주는 국가도 있고 국내보다 적은 일수의 연차 유급 휴가를 주는 국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며칠의 휴가가 적정한가는 국가마다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 상황과 휴가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루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 법 개정 시행은 2018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책정된 일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재직 일수가 1년에서 2년인 경우에 휴가 일수는 최장 15일, 3년에서 4년은 그 1년에서 2년 사이에 발생된 15일에 1일을 추가한 16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 2년이 지날 때마다 하루씩 추가되고 최후에는 25일이 최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명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를 하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서 미달되는 연차 휴가를 사용했을 때는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법 개정이 왜 일어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실제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재직 연수가 있고 휴가 발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법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80%의 내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1년 차의 때는 한 번도 휴가를 못 쓰게 되는 그런 논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2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1개월간 개근을 하면 1일의 휴가권이 발생을 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3항에서는 1년이 딱 지나는 시점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확정적으로 15일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11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4일이 실질적으로 2년 차에 발생하는 휴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 차 때는 15일 중에서 11일을 사용을 하고 2년 차에는 15일 중에서 11일을 차감한 4일이 휴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원래 연차 휴가라는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 부분에서 중요한 목적이 근로자의 휴식과 재충전인데 정말 휴식이 필요한 2년 차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가 4일밖에 안 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에 대해서 퇴직 시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합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연차 휴가 수당이 발생을 하고 근로자는
연차 휴가 수당도 중요하지만 피로 회복에 대한 재충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 조항에 따라서 쉴 수 없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차 휴가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일반 기업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인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1년 차에 발생한 15일 중에서 11일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1년 차에 사용을 하게 되고 2년 차부터는 15일, 2년 차에 발생할 수 있는 15일은 미리 2년 차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왜 이러냐 하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계속적으로 그 회사에서 근무할 것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근무를 한다라는 전제 하에 기업들은 80% 이상 출근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법에서 명시된 최저 연차 휴가 일수인 15일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2년 차에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는 1년 차에서 2월 된 4일과 2년 차에 발생한 15일을 합쳐서 총 19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는 충분하게 근로자에게 휴가를 보장해 줄 수 있고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을 하더라도 그해 연도에 발생된 휴가 일수를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냐 하면 실질적으로 처음 법 논리에서 말한 1년 차에 11일, 2년 차에 4일, 3년 차에 15일을 사용하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야 된다라는 취지하에 2017년 법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에 법 개정을 하면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점검을 했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을 하면서 단순하게 다른 부분들은 전혀 손을 안 대고 단지 사망만 삭제를 했습니다. 사망은 어떻게 보면 1항과 2항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없앰으로 인해서 혼란을 초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을 각각 휴가권이 발생하는 그런 조문으로 해석을 해서 1년 차에 11일, 2년 차에 15일이라는 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휴가라는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에 1년 차에 발생할 수 있는 연차 휴가 일수는 최장 15일입니다. 그러면 1년 차에 발생한 15일을 2년 차에 준다라고 했을 때 과연 11일이라는 연차 휴가는 과연 어디에서 근거를 해서 발생한 것일까요? 단지 2항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의미만으로 11일에 권리가 생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이 15일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 수당은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권리다. 그 부분을 휴가로 사용을 하던 금전으로 보상을 하던 확정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차에 발생된 15일은 2년 차에 당연히 15일로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 이 11일이라는 일자는 과연 어디서부터 그 권한을, 권리의 확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항으로 그것이 설명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더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언론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1년을 일하고 그만둔 직원에게 2년차 연차 수당을 주라는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의 행정해석이라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입법 취지와 다른 무리한 해석으로 산업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살펴본 법제처 행정해석이라든지 앞으로 다룰 제정, 개정 공포문에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행정 해석하는 부분과 대법원의 일괄적인 연차 휴가 및 연차 휴가 수당에 대한 근로자의 대가, 1년간의 소정 근로를 마치면 그 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취득된다라는 많은 대법원의 판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법이 변경되면서 어떤 식으로 행정부에서 해석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리고 가장 처음에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정, 개정 이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정 이유를 보면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 휴가 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다. 그리고 주요 내용을 보면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 휴가를 다음 해 유급 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의 최대 11일, 2년차의 15일의 유급 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제60조 1항, 2항, 3항은 같은 내용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현장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문제 없이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갈 것이라는 부분들을 해석한 그런 법 조문인데, 여기에서 제60조 제3항에 대한 부분만 쏙 빠진다고 해서 갑자기 1항과 2항의 내용들이 각각의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부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각각이라는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조항 하나가 바뀌었는데 해석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오해와 그리고 혼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럼 왜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명하복과 불합리입니다. 위에서 법 조문을 해석을 했을 때 제60조 1항, 2항, 3항을 연결하고 최종적으로 25일이라는 일자가 나와 있는 4항까지를 묶어서 연차 휴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생뚱맞게 60조 3항을 제외를 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가 아닙니다. 합리란 사리와 실상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법 개정은 절대 사리와 실상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합리합니다. 또한 처음에 이 법이 나왔을 때 제정, 개정문에서 볼 수 있듯이 1년차
11일, 2년차 15일의 유급 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다라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정 개정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처음에 언급했듯이 고용노동부에서 이 내용을 각각 별도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나 법제처에서 말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26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상명하복이기 때문입니다. 윗사람의 명령에 아랫사람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합리일까요? 상명하복일까요? 저는 합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떤 주장이나 행동 따위가 살이나 실상에 맞아야 한다라고 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굉장히 엄한 법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이 법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막중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에서 아주 중요한 연차 휴가에 대한 부분을 개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재정 개정문 공포는 높은 분입니다. 법제처 고용노동부보다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법제처와 노동고용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법제처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문제가 있다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 오면 수정하겠다고 하는 행정기관, 법제처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행정해석의 효력에 대한 안내의 말입니다. 문제는 있으나 윗사람의 뜻이기에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문제점의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보려 합니다. 첫째는 15일에 생긴 권리에 26일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11일의 추가 휴가권을 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월차 개념을 부여한 법 조항을 만들든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을 부활시켜서 기존처럼 15일의 휴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11일의 추가 휴가권은 기업의 부담을 전가하기에 반드시 노사정의 합의를 기초로 하였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바뀌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근로자에 비해 기존 근로자는 이유 없는 차별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부분에 제정이나 개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많은 혼란을 하루빨리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